자, 이 정말 충격적인 제보가 또 들어왔습니다. 설명을 해주시죠. 네, 제보자에 따르면 고등학교 1학년인 여동생은 최근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 부모님과 다투는 일이 잦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집까지 나가게 됐는데 이때 피해자가 이 문제의 가해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가해자는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인데요. 피해자를 위로하는 척하면서 전북 익산으로 바람을 쐬러 가자고 꼬드겼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지난 7월 9일 수중에 돈이 떨어지니까 가해 여중생은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해서 돈을 벌라고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의 나이가 1살 더 많았지만 또래에 비해서 왜소한 체격이었고요. 반면 가해자는 과거 운동을 해서 키도 크고 체격이 다부진 편이었다고 합니다. 이래서 피해 여고생은 제대로 된 반항도 한번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운동을 한 가해자 중3이 고1짜리 언니를 협박해서 성매매를 강요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영상 촬영을 했습니다. 직접 보시죠. 응. 내가 그 오빠랑 문자하게 해주면 5분 쓴다. 응? 내 5분? 응. 그게 하면 내가 그냥 조건 다 돌려서 내가 다 그냥 하고 돈 다 너한테 갖다 바칠게. 조건 만나면 불법적인 성매매를 말하는 거지? 응. 응. 자, 얘가 얼마나 영악한 애냐면 만약에 혹여 자기가 문제가 됐을 때 얘가 원해서 한 거예요. 제가 시킨 거 아니에요. 그 증거를 남기려고 저걸 촬영을 한 겁니다. 자,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더욱 충격적인 일을 벌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영상을 피해 고등학생이죠. 좀 말이 안 나오네요. 기가 막혀서 피해 여고생이 찍고 나서 사실 말이 그렇지 이게 어떻게 성매매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도망을 치려고 했대요. 그런데 이 가해 여중생에게 뒷머리채를 잡히고 그때부터 새벽부터 폭행이 시작됐는데 이 폭행이 그냥 일반적인 구타 정도가 아니었고요. 저 숙박업소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일회용 면도칼로 눈썹을 밀었다라고 하고요. 자기가 양치질을 하고 나서 양치 거품이란 걸 뱉어서 그걸 또 먹게 만들었다라고 하고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침을 뱉고 먹으라고 해서 못 먹으니까 그냥 뭐 한두 대 정도의 그런 때리는 게 아니라 정말 글자고도 구타를 했던 겁니다. 얼굴 보세요. 지금 눈썹 위에 주변에 이 상처가. 이미 뭐 폭행 흔적이 군데군데 다 있네요. 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피해 여중생, 피해 여고생이죠. 자, 일단 제보자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제 조건을 돌리려고 해서 제 동생 휴대폰을 뺏어가지고 자기가 이제 랜덤 채팅 이런 걸로 해서 사람을 찾아가지고 제 동생 보고 나가라 조건 띄워라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제 동생이 무서워가지고 아저씨들 만나는 게 도망을 쳤다가 도망치다 잡혀가지고 그 머리채 끌고 가서 때리기 시작하고 그 친구가 이제 자기 친구들한테 재밌는 거 보여주겠다 이러면서 이제 영상 통화로 제 동생 옷 다 벗겨놓고 때리는 장면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막 침 뱉으면 그 침 먹게끔 하고. 도대체 어떻게 잘하면 저렇게 잘할 수 있고 저런 인간성을 갖게 되는 걸까요? 박 변호사님. 자, 문제가 이제 나체로 이 폭행하는 모습을 여러 지인들한테 이제 보냈었는데요. 그 지인이라 하면 자신의 전 남친이라든지 이 피해자의 남자친구라든지 아는 오빠 등한테 재밌는 거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영상통화 한번 받아봐라 라고 하고 이 남성들이 이제 이걸 받았으니까 남학생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뭐 하는 짓이냐라고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뭐 때리거나 폭행하는 영상 또 수치스러운 말과 행동하는 모습 요구를 했고 이런 것들을 보여줬고 남자 이 지인들은 충격에 빠져가지고 휴대전화 너머로 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자, 운동부였다는 이 가해자 중3 이 여중생 엽기적인 고문까지 가합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헤어 드라이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그 당시 실제 영상통화 당시 했던 남자 지인과 연결이 되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영상통화 같이 보면서 받았는데 어떤 여자애가 옷을 다 벗고 있는 거예요. 머리는 젖어 있고. 그래서 뭐하냐고 하니까 그냥 갑자기 뺨을 때리는 거예요, 여자애. 주먹으로 한 대 때리고 왜 여자 그 무릎을 꿇리게 한 다음에 여자가 막 살려주세요 하면서 막 계속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 뭐 춤 시키고 계속 때리고 또 살려달라 했다고 막 뭐 때리고 그 헤어드라이기 있죠, 헤어드라이기. 그거 열 높게 한 다음에
거기서 헤어드라이기로 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비품 처리를 했는데 그 피해자의 신체 주요 부위를 그 달궈진 헤어 드라이기로 막 지졌다는 겁니다, 교수님. 저게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실 이 방송에서는 저거 있는 그대로 전해드리기가 불가능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해 여중생인 남자 지인에게 영상 통화를 한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피해자 하반신 쪽에 헤어 드라이기를 이용해서 이제 고문을 했고요. 조금 전에 이제 그 목소리 들었던 그 남자 그 지인 저 사람이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해 여중생에게 뭐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영상 통화를 걸었는데 이때 피해자가 가해자 몰래 이 전화를 받아서 자기 부모님 전화번호를 알려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피해자 부모에게도 이 사항을 알려줬고 다시 이제 피해자하고 통화를 하려고 하다가 바로 이 가해자인 중3에게 딱 걸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해 여중생이 하는 얘기가 편의점에서 칼을 사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을 끝으로 해가지고 피해자가 울고 부르짖는 그 소리와 함께 전화가 끊겼다는 겁니다. 상당히 좀 상황이 급박하죠. 그래서 당시가 바로 지난 10일 오전 6시쯤 되었는데 이 피해자의 언니인 이 제보자가 부모님으로부터 사건을 전해받고 바로 동생이 붙잡혀 있다라고 하는 익산으로 직행하게 됩니다. 자, 피해자가 아직 모텔에 저 때까지만 해도 감금이 돼 있었습니다. 어디 있는지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다는데 결국 가족들이 두 발 벗고 직접 찾아 나섰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경찰도 피해자의 동생을 찾고 있긴 했지만 답답한 마음에 결국 가족들도 직접 나서게 됐습니다. 또 아까 신고를 해줬던 남성 지인도 함께 도와줬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영상통화 속 모텔의 특이한 벽지를 토대로 열심히 검색을 했고 마침내 피해자가 붙잡혀 있는 해당 모텔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제보자는 사장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마스터키를 받아서 문을 열었는데요. 이때 가해 여중생이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가해자는 죽어버리겠다며 자해를 하려던 정황도 나왔다고 합니다. 결국 가해 여중생은 도주 얼마 뒤에 세차장 앞에서 붙잡혔고요. 지난 11일 오후 2시쯤 경찰에게 긴급 체포됐습니다.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실제 이 중3짜리의 이 가해 상황은 이보다 더 심각한데 저희가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방송인이만큼 최대한 순화해서 지금 전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양 변호사님. 얘가 과연 이게 처음이었을까요? 처음이 아니었고요. 놀랍게도 뉴스에 나온 것도 두 번째입니다. 지난해 8월경에 지난해 한참 이렇게 막 흉기 난동이라든가 이런 강력 사건들이 많아서 그런 어떤 예고 글 같은 거 올릴 경우에도 이렇게 경찰이 검거에 나섰던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여학생이 지난해 8월에 광장 쪽에서 목포 쪽의 광장에서 많은 사람을 해치겠다라고 화면에 보는 것처럼 글을 올렸던 겁니다. SNS에. 내용을 그냥 많은 사람들을 그냥 이유 없이 해치겠다는 거였고요. 꿈에서 깰 때까지 이렇게 죽이겠다 이런 글을 올렸던 겁니다. 그래서 경찰에 체포가 됐고 경찰 조사에서는 또 자기가 꿈꾼 거를 글을 올린 거다 이런 식의 또 변명을 하긴 했다라고 하는데 주변에서는 그 일로 재판까지 받았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3짜리가 벌써부터 이러면 도대체 얘가 성인이 되면 뭔 짓을 할까요? 예? 저는 그래서 참 교수님 이런 애들도 아니 이런 자들은 어떻게 정말 격리가 필요한 것 같은데 그래서 경찰도 이 하는 짓을 보니까 너무 어이가 없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법원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안이 매우 심각하다라고 해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는 영장을 기각을 했습니다. 아하. 그 이유가 뭐냐? 소년범이라고 하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된다. 상당히 어떻게 보면 기계적으로 어떤 그런 결정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앞에 이자의 그 행적을 보면은 중학교 3학년밖에 되지 않는데 사람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예고글을 올리고 그리고 이제 그 이 피해자에게 했었던 여러 가지 어떤 그 고문이라든가 이 죄질이 상당히 악질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소년범이라고 하는 일반적 범주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데 글쎄요, 물론 뭐 구속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처벌은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 신체적으로 이런 어떤 뭔가를 갖다가 그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 저런 애들은 반성의 태도를 갖다가 보이지 않는 것이 당연하고요. 과연 저것이 조금씩 면역력을 갖다가 높이는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자, 박 변호사님, 저 지금 셀카가 뭐냐면요.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고 나서 기분이 좋았는지
저걸 찍어서 올렸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속의 기준 중에 소년범 같은 경우는 구속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렇지만 흉폭한 범죄들가 많죠. 그리고 반성을 전혀 하고 있지 않죠. 이런 부분들을까지 고려를 해가지고 영장을 좀 판단을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저 나가서 바로 지금 SNS에 글 올리고 그냥 잘 지내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거는 어쩌면 피해자한테 2번 가해를 하는 거랑 같은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당국에서는 이런 것도 좀 고려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다만 재판하는 과정, 만약에 이게 재판이 간다면요. 저런 부분은 충분히 고려가 될 것입니다. 소년범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